자, 이제 명제 파트에서 이제 증명과 추론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은, 여러분들 좀 많이 어려워하는 내용인데, 이번 이 과정에서는 증명 부분에 이제 대우 명제를 이용하는 형태만 간략하게 다루기로 하고, 일반적인 증명 방법,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열을 할 때, 수열편에서 이제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하는 어떤 증명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게 이제 보통이니까, 그러니까 증명을 하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증명하는 단순 증명법에서 그냥 주어진 명제 그대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제 자체가 판단이 힘들다고 한다면 가정과 결론을 부정해서 뒤바꾼 즉 대우법이라고 하는 대우 명제를 대신 증명해도 좋다는, 우리가 대우 명제하고 이 본래 명제하고 대우 명제는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본래 명제 증명이 어렵다고 한다면 대우 명제를 대신 증명해도 좋다라고 하는 게 대우법이고, 그 다음에 써서 할까요? 즉 어떤 증명의 방법이 있냐면 직접 증명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주어진 명제를 그냥 가정부터 시작해서 결론까지 그냥 순서대로 이어나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방법이 좀 힘들었을 때, 이 직접 증명법 힘들었을 때 우리가 간접 증명법이라고 하는데, 그 간접 증명법 중에 하나가 바로 대우 명제를 이용하는 대우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우법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이 대우법하고 조금 비슷한 개념인데, 원래 대우 명제는 주어진 가정과 결론을 부정취해서 뒤바꿔야 되죠. 얘도 부정해야 되고 얘도 부정해서 이제 뒤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부정을 취해서 앞으로 보내는데 얘는 그냥 부정을 취하지 않고 뒤로 보낼 겁니다. 그럼 분명히 뭔가 모순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반대우법의 개념인데, 대우법을 반만 취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귀류법이라고, 귀류법.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자연수 조건에서 증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용에서는 선생님이 직접 증명법 다 어려우니까 그 직접 증명법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이 대우법을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수학적 귀납법은 이제 수열편에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대로 지금 보여지냐면, 문제를 읽어봅시다. 926번에. 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자연수 조건에서, 자연수 mn 조건에서 무엇을 증명하고 싶냐면 m 곱하기 n이 짝수이면 m하고 또는 n이 짝수이다. 자, 이건 분명히 이제 첨의 명제입니다. 두 개의 어떤 수를 곱해서 짝수 나오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짝수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명제를 남한테 설명할 때 왜 그래야 될까라고 증명을 해줄 때 분명히 뭔가 언뜻 손에 지금 안 써진다는 얘기, 손이. 그래서 얘를 대신할 수 있는 명제인 대우 명제를 대신 증명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이 또는이라는 단어라든지 뭐뭐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의 개념이 들어간 명제는 판단 힘드니까 대우 명제를 좀 살펴보라고 했어요. 이때 이 명제의 대우는 m 또는 n이 짝수니까의 대우는, 그러니까 부정은 취해서 앞으로 뭐냐면 m 그리고죠. m 이 짝수가 아니고 홀수이고 n도 홀수이면 m 곱하기 n도 짝수가 아니다. mn도 홀수이다. 얘를 대신 증명해도 좋을 겁니다 라는 거예요. 얘를 대신 증명해도 좋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m이 홀수이고 n이 홀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홀수의 기본꼴은 어떤 꼴로 둘 수 있냐면, 어떠한 정수에다가 2배해서 더하기 1, n도 어떠한 정수에다가 A라고 표현했나요? 더하기 1꼴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이 k 값은 0이나 1이나 2, 그러니까 어쨌거나 2의 배수 플러스 1의 꼴이에요. 2의 배수 플러스 1의 꼴. 즉 k 값이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k는 0 이상의 지금 정수라고 표현해 주는 게 좀 좋겠고요. 그 다음에 L도 마찬가지입니다. L도 0 이상 정수, 0 포함한 자연수입니다. 0과 자연수.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시작을 통해서 얘를 시작으로 해서 어찌저찌 했더니 mn도 홀수이다. 즉 m 곱하기 n도 홀수의 꼴로 나오는 모양새로 우리는 유도를 해내야 돼요. 하려고 하는 공적인 방향입니다. m과 n이 홀수라고 한다면 어찌저찌 했더니 m 곱하기 n도 홀수가 나오다라고 하는 과정, 이 중간을 채워줄 겁니다.
가정과 결론을 미리 써두고 나서 중간에 채워주는 게 좀 방향성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쨌거나 m하고 n을 곱해갈 거니까 한번 m하고 n을 곱해볼게요. m하고 n을 곱해보면 2k 플러스 1, 2l 플러스 1이고요. 전개하게 되면 mn은 4kl 더하기 2k 더하기 2l 더하기 1이 되네요. 분명히 얘 mn은 2의 배수 플러스 1의 꼴 이런 걸로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이 세 개 항이 모두 다 2의 배수의 꼴이니까 여기에서 2의 배수를 한번 끄집어내요. 2를 분배해서 2를 끄집어내면 2kl 더하기 k 플러스 l 더하기 1의 꼴이 되면서 분명히 얘도 분명히 정수일 겁니다. 0 이상의 정수일 거예요. 결국은 mn도 2의 배수에다가 1이 더해진 꼴, 즉 mn도 홀수가 나와요. mn도 이런 꼴이죠. 이런 꼴. mn도 다시 한번 더 쓸까요? 2 KL 썼으니까 P라고 한번 써볼까요? 얘를 그냥 P라고 한번 써볼게요. 더하기 1꼴로 나타나면서 이때 마찬가지로 P도 지금 영이상 정수가 되겠죠. P도 영이상 정수. 결국은 M도 홀수가 나오더라 라고 해서 M이 홀수이고 N이 홀수이면, 즉 M이 홀수이고 N이 홀수이면 MN도 홀수의 꼴로 나온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127번. 127번에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3배수이면 n도 3배수이다 라는 것을 지금 당연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참이 명제로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얘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니, 증명하기 어려우니 대우 명제를 대신 증명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대우 명제는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이죠.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배수가 아니다. 얘를 대신 증명해도 좋을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자연수를 다 나열해보면 1, 2, 3, 4, 5, 6, 7, 8, 9, 10 등등등 다 나열해보면 자연수는 지금 3의 배수냐 아니냐의 문제니까 이런 것처럼 3의 배수인 놈도 있을 테고요. 얘는 우리가 다 어떤 걸로 써지게 되냐면 K라고 쓸까요? 3K꼴입니다. 3K꼴. 그럼 나머지 얘네들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들이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꼴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모든 자연수를 배열했을 때 세 가지 부류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3의 배수 모여봐 하면 얘네들이 모일 테고, 3으로 나눈 나머지 1인수 모여봐 하면 얘네들이 모일 테고, 3으로 나눈 나머지 2인수 모여봐 하면 얘네들이 모이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수를 세 부류로 일단 좀 구분을 한다고 치면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이 3으로 나눈 나머지 요거 볼게요. 2, 5, 8, 11 등등등은 얘네들을 어떤 걸로 쓸 수 있냐면 3K를 자연수로 봤을 때 3보다는 하나, 이 3의 배수보다는 하나씩 작은 수들이에요. 그래서 3K-1꼴로 써지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1, 4, 7, 10 같은 경우는 3의 배수보다는 2개씩 적은 꼴들입니다. 얘네들은 3K-2의 꼴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은 3K-1의 꼴이거나 아니면 3K-2의 꼴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다 살펴볼 겁니다. 즉, 시작을 할 거예요.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을 시작해보면 첫 번째, n이 무슨 꼴이거나요? 3의 배수에서 하나가 빠진 꼴이거나 또는 여기갈까요? n은 3의 배수보다 2가 빠진 꼴로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능성이 두 가지로 지금 열려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도 모두 확인을 할 겁니다. 요놈이면 n제곱은 어떻게 되죠? n제곱은 9k제곱 바로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6k 플러스 2제. 그래서 지금 얘도 3의 배수가 아니다는 결론을 얻어낼 거니까 n제곱도 얘는 다 3의 배수야. 3이 포함됐으니까 한번 표현해볼게요. 3 포함됐으니까 3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나네요. 즉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즉 n이 3k 마이너스 1의 꼴이면 n제곱도 분명히 3의 배수로 나눠 떨어지는 모양새는 아니죠. 3으로 나눠 떨어지는 모양새는 아니니까 결국은 n제곱도 n이 3k 마이너스 1이면 n제곱도 3
배수가 아니죠. 아직 근데 가능성 하나 남았습니다. 남아있습니다. 만약에 또 n이 3k-2 꼴이라고 한다면 n제곱은 바로 정리할게요. 9k제곱 마이너스 11k 플러스 4의 꼴이에요. 그런데 얘는 지금 3의 배수, 얘도 3의 배수, 3이 지금 들어가 있고 곱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3이 지금 하나 더 있죠. 그래서 3을 하나 앞으로 떼내서 쓸게요. 이렇게 3 더하기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모두 3의 배수입니다. 즉 n제곱은 3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이런 꼴이니까 결국은 n제곱, n이 3k-2 꼴이라고 한다면 n제곱도 분명히 3의 배수에다가 1이 붙어있는, 분명히 이때도 마찬가지로 n제곱도 3배수가 아니죠. 그죠? 결국은 n이 3배수가 아니면 이 두 가지 상황이 가능할 텐데 어떤 상황에서도 n제곱은 무조건 3배수가 아니 된다는 얘기예요. 3의 배수 무조건 안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가에 들어갈 어떤 적당한 가능성은 얘고요. 그 다음 나에 들어갈 가능성은 요건가요? 요거. 그 다음에 다에 들어갈 네모가 바로 요 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n이 3배수가 아니면 이 두 가지 가능성이 가능할 텐데 어찌 되더라도 n제곱은 무조건 3배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로서 대우경제를 증명을 한 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933번에 보면 우리가 그 3단원법이라고 해서 어떤 P이면 Q이다의 명제가 성립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또 Q이면 또 R이다라는 명제도 또 성립한대요. 그럼 결론적으로 P이면 R이다라는 명제도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어떠한 참임 명제를 여러 개 연쇄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하나의 또 다른 참임 명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법을 3단원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즉 어떤 내용이냐면 P이면 Q이다가 지금 참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Q이면 not R이 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양새가 우연히도 한 줄로 써지는 모양새죠. 즉 Q이면 not R이라고 하는 이 명제가 한 줄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인가요? P이면 not R이라고 하는 이러한 참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보기 P이면 not R이 참인가요? P이면 not R이 참이라고 볼 수 있죠. 얘도 지금 참입니다. 두 번째, not Q이면 not P가 참인가요? 몰랐어요. 얘를 판단하기에 우리가 부정의 개념이 좀 많으니까 부담스럽죠. 그래서 얘 대우 명제로 대신 판단해요. 얘 대우는 P이면 Q이다를 판단해도 좋을 겁니다. 자, P이면 Q인가요? P이면 Q가 직접적으로 문제에서 참이라고 줬죠. 따라서 얘도 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3번 보기 R이면 not Q다라고 하는 내용이 참입니까? 이 상태에서 R이면 not Q를 보이진 않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대우를 살펴보면 이 대우가 Q이면 not R이 되죠. 자, Q이면 not R이 여기에 있네요. 따라서 얘도 참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대우면 이용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기 not P이면 R이라는 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얘 대우 명제를 확인해보면 not R은 not R이면 P냐 여기서 not R이면 P냐도 있진 않죠. 따라서 이게는 확인이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자, 5번 보기 R이면 not P냐 얘도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얘 대우를 써보면 P이면 not R이냐의 뜻으로 볼 수 있으니까 결국 얘도 P이면 not R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가능하지 않는 보기, 그러니까 그 틀린 보기는 지금 4번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우고 갑시다. 940번 문장의 형태로 나와 있을 때 어떤 그 풀은 형태인데 지금 가조건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 네, 이렇게 쓸게요. 잘하는 사람이면 머리가 좋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 다음에 나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이면 컴퓨터를 잘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지금 참이라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1번 보기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면 컴퓨터를 잘한다라는 게 참이냐 거짓이냐. 2번 보기 머리가 좋은 사람이면 컴퓨터를 잘한다. 얘가 참일까 거짓일까? 3번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이면 머리가 좋지 않다. 4번 보기.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면 머리가 좋다. 그 다음에 5번 보기.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면 수학을 잘 못한다. 이렇게는 지금 한글로 나와 있는데 이 한글을 수학적 기호로 좀 바꿔볼게요. 여기서 수학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P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조건을 Q라고 쓸게요. 그럼 얘는 수학을 잘못한다니까 not P가 되겠네요. 이건 not P. 컴퓨터를 잘못한다는 컴퓨터가 잘한다. 컴퓨터를 잘한다 못한다 말했으니까 컴퓨터를 잘하는 것을 그냥 R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썼냐면 수학을 잘하는 걸 P라고 썼고요. 머리가 좋은 걸 Q라고 썼고요. 컴퓨터를 잘하는 걸 지금 R이라고 줄 겁니다. 그러면 이 가조건은 P이면 Q가 참이겠고요. 나조건은 수학을 잘못한다. 즉 not P죠. not P면 컴퓨터를 잘못한다. not R이죠. 이 조건을 가지고 자 1번 보기를 바로 보시면 수학을 잘한다. P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컴퓨터를 잘한다. R이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2번 보기는 머리가 좋다. 뭐라고요? Q라고요. 컴퓨터를 잘한다. R. 이게 지금 성립하느냐 아니냐. 3번 보기 수학을 잘못한다. 그러면 not P가 되겠죠. 머리가 좋지 않다는 not Q가 되겠네요. 4번 컴퓨터를 잘한다. R. 머리가 좋다. Q. 5번 보기 컴퓨터를 잘한다. R. 수학을 잘못한다. not P. 지금 얘가 지금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살펴볼 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여기에서 P면 Q. 근데 얘가 지금 부정의 개념이 너무 많으니까 대우를 쓸게요. 그럼 R이면 P가 되겠네요. P이면 Q 성립, R이면 P 성립. 그럼 얘가 특이하게 얘가 이어지죠. 결국은 여기서 한 줄로 이어지기를 R이면 P, P이면 Q. Q가 지금 P가 공통이라서 지금 P를 지금 중간에 두고서 한 줄로 엮어냈습니다. 자 그럼 P는 R이다. P면 R이다는 P이면 R이다는 참이라고 확보되지 못하죠. Q이면 R이다도 R이면 Q는 맞지만 Q이면 R은 확보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자, 대우가 부정의 개념이 많으니까 대우로 판단할게요. 대우는 얘는 Q이면 P가 되겠네요. 자, Q이면 P입니까? Q이면 P도 확인이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자, R이면 T인가요? R이면 Q로 가져오죠. 따라서 얘는 참이라고 볼 수 있고요. R이면 not P인가요? 그거는 참이라고 확보되지 못하죠. 따라서 4번 보기가 제일 적절한 보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944번에 이 참인 명제가 3개가 있답니다. 범위는 분명히 이 세 사람 중 있어요. 범위는 A, B, C 중 범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C가 범인이면 C 범인이면 공범이 있다라고 했고요. 다는 A는 범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얘는 지금 참인 명제예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C가 범인이면 공범이 있다는 당연히 A는 아니겠죠. A는 범인이 아니니까. 얘는 무슨 뜻으로 볼 수 있을 거냐면 C가 범인이면 B가 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나에 좀 초점을 두면 C가 범인이라고 한다면 C는 어떻게 보면은 혼자 범행을 저지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C는 꼭 누군가와 같이 범행을 저질러야 된대요. 그런데 A는 분명히 알리바이가 확실하니까 A는 범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C가 범인이면 분명히 B도 같이 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C가 범인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이 나에서 C가 범인이면 당연히 B도 범인이 돼야 되겠죠. 얘가 아니면 또는 C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겠죠. C가 범인이 아니면 그럼 누가 범인일까요? C가 범인이 아니에요. C가 범인이니까 A하고 B하고 C 중에서 지금 A는 범인이 아니라고 했고 근데 C도 지금 범인이 아니라고 가정해보면 분명히 B는 빼도 박도 못하고 셋 중에 하나의 범인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때도 B는 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C가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B는 같은 범인이고 C가 범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인은 있어야 되니까 B가 범인으로 특정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B는 어쨌거나 범인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945번에 자, 지금 지선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원에 갔다라고 했습니다.
학원 갔다. 그 다음에 수진이는 야 나는 학원에 가지 않았어. 학원 가지 않았다. 그 다음에 준호는 서점에 가지 않았다. 서점 가지 않았다. 자, 이렇게 지금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분명히 누군가 한 명은 참말하고요. 두 명은 무조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나는 학원 갔다, 학원 가지 않았다, 서점 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분명한 규칙은 뭐냐면 이 중에서 한 명은 참이고요. 두 명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또 셋 중에 학원, 서점, 독서실 중에 분명히 한 군데씩은 갔다 왔어요. 서로 다른 군데. 그러니까 얘가 지선이가 학원을 가고 수진이가 서점을 가고 준호가 독서실 갈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3명 중에 한 명씩은 각각 다른 위치를 갔다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니까 이 참하고 거짓의 가능성을 모두 다 좀 확인할 겁니다. 첫 번째, 만약에 지선이가 참이면 당연히 누구가 수진이는 거짓이란 뜻이고 준호도 지금 거짓말을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럼 지선이가 참이라고 한다면 지선이가 셋 중에 지선, 그 다음에 수진, 준호에서 지선이가 참이라고 한다면 지선이는 어디를 갔습니까? 학원을 갔죠. 얘는 지금은 학원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수진이는 거짓말했어요. 학원을 가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거 거짓이면 수진이도 지금 학원을 갔다는 뜻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준호가 거짓이 될 테니까 서점 가지 않았다. 준호는 서점을 갔다 이 뜻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맞는 말이 될 수가 없죠. 분명히 셋 중에 한 명은 학원과 서점과 독서실을 나눠서 가야 되니까 둘 다 학원 갔다라고 하는 건 모순이죠. 따라서 얘는 모순된 상태입니다. 결국은 지선이가 참이고 수진이가 거짓이고 그러니까 준호가 거짓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진이가 참말을 했다라고 하는 상황은 우리가 모순이 되는 상태.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능성. 만약 누가 이제 참말이요? 수진이 참말을 한다면 수진이 참이면 당연히 지선이가 거짓이고요. 준호도 거짓이 되겠죠. 자 그럼 수진이가 참이면 수진이는 지금 참이라고 한다면 수진이는 학원을 지금 간 상태가 아닐 겁니다. 학원을 안 갔어요. 그러면 지선이가 거짓이니까 지선이도 학원을 안 갔을 거예요. 준호가 거짓이니까 준호는 서점을 갔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도 지금 사실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선이도 학원 안 갔어. 수진이도 학원 안 갔어. 뭐 준호는 서점을 갔을 수도 있겠지만 둘 다 학원을 안 갔대요. 그런데 누군가 한 명은 학원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러한 결론이 지금 얻어졌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이 안 되는 모순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능성 하나가 이제 남아있죠. 만약 준호가 참이라고 참이면 지선이가 거짓이고요. 그 다음에 수진이도 거짓이 되겠죠. 자 준호가 참이면 준호는 서점을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선이 거짓이니까 학원을 가지 않았을 겁니다. 학원 안 갔을 거예요. 수진이 거짓이니까 학원 갔을 겁니다. 얘가 이렇게. 자 그러면 둘 중에 누군가 한 명은 서점과 독서실 가야 되겠죠. 근데 얘는 학원 안 갔고 얘는 서점을 안 갔으니까 결국 얘가 갈 곳은 뭐밖에 없습니까? 독서실밖에 없죠. 독서실. 그다음 얘는 어디로 갔습니까? 서점을 가야 되겠죠. 따라서 결국은 학원을 간 사람은 수진이고요. 그 다음에 서점을 간 사람은 지선이고요. 그 다음에 독서실을 간 사람은 준호라고 우리가 결론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944번 유형이랑 945번 유형은 어떠한 가능성이 하나로 확인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런 가능성을 모두 다 타진해서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즉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 하나의 상황을 골라내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